안녕하십니까, 김진철입니다. 저는 94년에 우리 고대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한 26년 만에 이 서관에 처음 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별로 올 일이 없었다가 오늘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 오늘 주로 이제 현대의 중국 도교, 도교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 종교인데, 지금 현대의 중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도교를 믿고 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직접 찍은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좀 흥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는 좀 특이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한번 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교는 이제 보면 우리가 도교라고 했을 땐 종교잖아요. 근데 철학이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도가 하면은 철학을 얘기해요. 도가 철학. 뭐 노자, 장자, 열자 하는 그런 그리고 도교 하면은 어떤 그 교단을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뭐 신도의 조직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종교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고대 문헌에서 우리가 보면은 도가와 도교는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는 철학이고 도교는 종교다 하는 것은 그 일본 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문헌을 보면은 별로 구분이 없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한문학과니까 한문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교의 기원을 보면 그 기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든 그 좀 종교 비슷한 것은 다 도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또 나중에 이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도 이제 도교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끼치죠. 그 뭐 거기에 관한 얘기들은 또 많이 있는데, 이 불교 역시 들어오면서 도교가 없었으면 아마 쉽게 적응하기가, 뿌리내리기가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상호 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중국의 불교 문화도 생기고 도교도 이제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또 원래 있던 그 유가 철학, 이게 또 중국에서 주류 학문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유불도가 통섭이 돼요, 도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이 도교 자체는 굉장히 뿌리가 다양하고 그 기원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잡스럽고 좀 미신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그뭐 중국의 이제 문화 대혁명 때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게 바로 도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신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도 미신타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중국도 그때 문화 대혁명 때 그렇게 뭐 그 도사들 뭐 그 도관에 있던 그런 그 뭐 재물들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문화재도 많이 파괴되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파괴된 게 바로 도교예요. 불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자, 도교의 기원이, 첫 번째 이 도교가 본격적인 도교가 시작된 게 바로 이 태평도와 오두미도예요. 태평도는 여러분 그 삼국지 읽어보셨죠? 거기에 그 장각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켜요. 그때 장각이 이제 태평청령서 막 이런 그 경전을 뭐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또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를 깨달은 다음에 또 황건적 그 뭐야 뭐 푸른 하늘은 죽었고 이제 누른 하늘이 이제 일어난다 해가지고 황건적의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조조에 의해 평정이 되잖아요.
그 태평도의 일파가 한중땅으로 가서 새로운 자기의 왕국을 세워요. 종교 왕국. 그게 바로 이제 오드미도인데, 그 오드미도는 처음에 입도를 할 때 쌀 5마를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드미도라고 하는데, 그 오드미도의 그 개창자, 장릉이라고 하는 개창자가 이제 자기를 천사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스승 천사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의 그 종교 도교 교단을 만들죠. 그리고 책을 경전을 써요. 노자상이주라고. 상이가 이제 상자가 생각하다 할 때 그 생각할 상자, 그리고 이는 이제 너 이자예요. 뭐 노자가 너를 생각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뭐 그 크게 대단한 그 종교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은 없어요. 자, 위진 시대 이제 가롱의 포박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롱이 중국 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 내단이든 외단이든 이런 그 기본 개념이 이때 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 도교에 관한 이해를 하려면 그 포박자를 한번 내외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중간에 그 제가 원래 그 강의 준비할 때 4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너무 좀 방대하게 그 자료가 많은데, 중간중간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관파라는 그 파벌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섬서성에 보면은 이제 노자가 서쪽으로 그 가잖아요. 뭐 자기 동네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윤희라는 그 당시에 관문을 지키고 있던 관료, 그 하위 관료죠. 그 노자한테 책을 써달라고, 뭐 하나 그 좀 남겨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오천자 써준 게 도덕경이에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하나의 도교의 하나의 그 파가 생기는 거죠. 그건 누관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좀 뭔가 좀 인상적인 인물이 나와요. 김각이라고. 이 사람이 신라의 도당 유학생입니다. 대낮에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대낮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중인 환실이 하늘로 올라서 신선이 돼요. 그 자리에 금선관이라는 그 도관이 만들어지고, 중간에 뭐 몇 번 전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허물어지고 아주 다시 여러 번 중건을 하고, 지금도 금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득도해서 신선이 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속선전에 나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도사가 나중에 됐는데, 도은경은 이제 역시 이제 그 삼교 합류라고 해가지고 그 유불도 삼교를 통합하는 그런 그 이론을 기초를 만든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 그림이 나옵니다. 자, 구겸지는 이제 그 신천사다로 해서 관방도교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 중국은 도교가 민간 도교도 있고 민간 신앙도 이제 대개 도교에 속한다고 보는데, 관방 도교가 또 있어요. 이제 민간 도교와 관방 도교는 많이 다르죠. 관방 도교는 주로 그 통치자, 황제들이 이 도교를 좋아하면은 관방 도교가 이제 크게 성행을 하는데, 그 관방 도교라는 거는 일단 국가 행사에서 제초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도교의 행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미신적인 요소도 많고, 그러니까 황제가 그 돈을 막 투입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관방 도교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숙종 때 이제 소격소가 혁파되고 뭐 삼청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요. 그 관방도교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생들이 보기에, 성리학을 공부한 유생들이 보기에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한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관방도교가 없어졌어요. 이 고려 시대 때는 이제 관방도교가 꽤 성행을 했죠. 자, 좀 이따 여기 보면 전진도가 나오는데,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이 도교를 굉장히 중간에 좀
완전히 이 혁신을 꾀해가지고 완전히 체질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왕중약이. 요즘은 세대가 좀 저랑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20대 때는 이제 사조영웅문이라는 그 김용의 소설 그런 게 굉장히 유명했는데 거기에 이제 왕중양이 나오고 그 제자가 구척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좀 바보 같은 좀 뭔가 좀 우직하면서 좀 그런 도사가 나오는데 이 왕중양이라는 사람이 원래 있던 그 도교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그걸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새로운 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를 거두는데 이제 마옥이 이제 마단양이고 또 마단양의 부인이 이제 손불이라고, 이 손불이도 이제 둘이 원래 부부였는데 이 왕중양이 이 전진교, 이 나의 그 새로운 도교는 그 부부 관계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둘을 이혼을 시켜요. 근데 이 마옥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스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대 제자, 그러니까 7진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구척이가 나와요. 전부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 구척이가 용문파라는 자기만의 그 파를 만드는데 지금 현대 도교의 주류는 바로 이 구척이의 용문파입니다. 다른 파들은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할 텐데 이 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도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불로장생이에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선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도교라는 종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득도를 하고 신선이 되고 한 그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그런 종교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데 그런 그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를 믿는다면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실을 믿고 그거 나도 그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도교에는 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시체였는데 보니까 이게 어디 사라지고 어디 다른 데 가니까 그 사람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걸 도교에서는 그걸 시해라고 하는데 그 시해는 사실은 이제 좀 낮은 급이죠. 같은 신선이라도. 그러니까 도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좀 등급이 좀 한참 낮은 신선이에요. 같은 신선이라도 좀 달라요. 신선이 좀 급이 높은 신선이 되려면 아예 죽지를 말아야죠. 죽지도 말고 그냥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 신선을 만나가지고 뭐 비급을 얻고 수련을 한 30년 해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신선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 신선이로 이렇게 태어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신선이 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대로 하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이 도교에서는 장수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신선이 된다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화기 하면 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쌀 그런 것을 먹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단련해가지고 기를 만들어내고 또 기를 단련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연자는 좀 틀렸는데 같은 요 단련하다 할 때 연자예요. 그 신을 단련해가지고 허로 돌아간다.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실체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무당산의 신앙이 이제 명나라 성조 때, 성조 영락제 때 이렇게 생기는데 좀 이따 무당산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정통 도장이 언제 생겼냐 하는 거고, 자, 정일파, 천사도 정일파를 보면요, 이게 여기서부터 수도 명인덕부터 그 환우 증 선도 여기까지 하면은 50자예요. 이 50자의 이 시인데, 요 시인데 여기 보면은 수, 도, 명, 인, 덕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 순서대로 이 순서에 따라서 배분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도사의 신분을 취득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도사 녹을 받아가지고 그걸 녹을 수록해가지고 녹을 받는다 그러는데 녹을 받아서 도사가 됐는데 천사도 정일파의 도사예요. 제가 낮자배입니다. 낮자배. 그러면 낮자배 바로 앞에 내 스승이 되는 그 배분은 대자배예요. 그런 것은 좀 이따 이제 그 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그 현대 도교에서 중국 도교 협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 도교도 연합적 애국 종교 단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애국 종교 단체 이게 왜 이런 말이 쓰이냐면 이제 신중국 성립 이래로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애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진도 용문파의 조정 가장 총본산이죠. 북경 백운간에 이게 중국 그 도교협회가 있고요. 1957년에 성립이 됐고 현재 회장은 이광부라고 무당파 도사예요. 무당파 도사.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찍은 건데 이게 중국의 도관에 가면 실제로 이런 짓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추첨한다는 게 바로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나온 그 괴를 보고 이제 도사가 해석을 해줘요.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 해야 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무슨 조그만 그 조그만 윷 같은 거 이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을 해요. 그러면 음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을 하면 64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점을 쳐요. 지금도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휴, 자, 이게 이제 무술 쪽인데 이게 무술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일종의 기를 수련하는 그런 그 방법인데 그 수진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좀 길어요. 요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보면은 이 인체를 두고 이렇게 어떤 그 여기는 뭐고 여기는 어떤 부위고 여기는 뭐를 수련하고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를 움직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또 그걸 설명으로 글자로는 잘 안 되니까 그림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경도라고 이제 인체의 그 경락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수련을 하면 이쪽 부분 수련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구결이나 이런 방법을 갖다 써놓고 그것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기 수련한다 하는 게 바로 이게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런 기 수련을 그 소주천 대주천 하면서 기를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도사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옛날에 우리가 기를 수련한다고 하면은 뭐 내단을 수련한다 할 때 그런 것은 사부의 아주 세심한 지도 하에서 하나하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련으로 뭐를 고치고 기로 무엇을 치료하고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도교의 도사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거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없어요. 원래 없었는지도 몰라. 하여튼 지금은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런 거 함부로 그런 거 하면은 함부로 수련을 하고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잘못되면은 심하게 되면은 주화인마에 걸려요. 그 주화인마라는 게
원래 내단을 아니 그 외단을 만들 때 이제 나온 말인데, 주화인마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공으로 만든 중풍 이런 거예요. 스스로 중풍을 만드는 거예요. 중풍 몸 안에. 그 중풍, 그 주화인마에 걸리면요, 그 말을 잘 못하고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고 손을 둘둘둘 떨면서 말을 잘 못해요. 이 발음이 되게 좀 그 흐릿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련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간단하게 무슨 항마좌니 길상좌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어떤 자세라든지 괜찮아요. 그 조용히 한 3분, 5분 정도 이렇게 호흡을 가늘고 길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전문적으로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 이 도교 무술인데, 이게 지금은요, 옛날에 이게 정말로 무술적인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그 건강 운동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거 해가지고 누구를 살상을 하고 이런 거는, 도교는 원래 이제 살상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태극권이니 태극검이니 하는 거 전부 다 일종의 그 복원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국의 여자들 도교, 여자들이 믿는 도교, 여자들 집단이 따로 있어요. 그걸 곤도라고 그래요. 건곤 할 때 땅 곤자 써가지고 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부 다 그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믿는 도교, 여자들만 사는 그런 도관도 있어요. 그런 거 여자들의 도교를 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도교는 건도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그 여자들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태극권이죠. 태극권. 자, 이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2003, 4년인가 홍콩에서 그 도교 학술대회 하는데, 무당산의 그 태극권 직전 제자예요. 류스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도 그 당시에 태극권에 굉장히 인기가, 관심이 많았을 때라, 그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면서 한국 몇 번 가봤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태극권도 뭐 내경이 없고 발경이 어떻고 뭐 격산타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체조, 복원을 위한 체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실제로 이 태극권이 이런 게 뭐 정말로 뭐 무협지나 뭐 무협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위력이 있고 그러면 UFC 나가서 1등 해야 돼요. 그럼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이게 이제 그 무협지에 나온 대붕전시라는 초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도교의 어떤 그 한가하고 여유 있는 그런 그 경지를 표현하는 그런 건데, 이게 금계 독립이라는 초식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무협지 보면 환상적이고 막 멋있고 이런데 실제로는 이래요. 이게 오행진법이라는 거예요. 목화 토금수, 이게 오행이잖아요. 그럼 뭐 오행진법 하면 뭐 무슨 대단한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도교의 그 동전이에요. 이걸 갖고 다니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이제 어떤 뭐 부귀 장수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민간에서 그 갖고 다니는 건데, 뭐 지금은 골동품 시장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북경의 수도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그 상당히 그 잘 만든 원시천존의 상이에요. 원시천존은 도교의 그 최고신이에요. 자, 이거 도교 문물이고요. 이게 이제 좀 지위가 높은 도사들이 옛날에 청나라 때 실제로 입었던 옷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뭐 같아요? 관우. 네, 관우. 관우는 이제 좀 일종의 신 중에서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제신이기도 하고 무신이기도 하고 무슨 복을 비는 신이기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그 항아리인데 도교의 그 어떤 이 고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게 되게 이제 등에 이렇게 검을 하나 꽂고 있는 사람은 여동빈이에요. 여동빈. 도교 8선 중에 여동빈.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고 좀 외모가 좀 뭐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철괴리, 이철괴라고 해가지고 도교 8선 중에 한 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삼성 중에 복성이에요.
복록수 삼성 중에 복성. 수성. 말을 잘못했어요. 그 목숨을 관장하는 그 수성. 자, 이거는 제가 천사부에서 그 밤에 혼자서 심심해가지고 술이나 한잔 할까 해가지고 샀는데, 천사 있죠, 천사. 양생조 해가지고 도관에서 다 이렇게 유명한 도관에서 다 이런 술 같은 거 만들어서 팝니다. 그 차도 팔고 자기네 그 무슨 뭐 도차라든가 뭐 양생차라든가 그런 거 많이 만들어서 팔아요. 자, 요게 보면은 서안 비림에서 그 있는 복록수 삼성도인데, 자, 여기 보면은 삼성이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복성이고요, 이게 수성이고요, 요게 녹성이에요. 그러니까 복, 녹, 수 이렇게 되는데, 이 복록수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살면서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최고의 좋은 것 세 개. 이 복이에요, 복. 복이라는 거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손이 많은 거예요. 자손이 많으려면 뭐 집안도 좀 어느 정도 넉넉해야지 자손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녹이라는 건 벼슬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라는 건 오래 사는 거죠. 근데 뭐 오래 살기만 하면 별로 의미 없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여기 오래 산다는 건 건강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역사상 복록수를 가장 완벽하게 누린 사람 하면 걸륭제라고 얘기를 해요. 걸륭제. 청나라 때 걸륭제. 그러니까 오래 살기도 하고 뭐 천자였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또 자식도 많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복록수는 어느 도관에 가나 다 있어요. 그 현세 구복적인 종교니까 도교는. 자, 이게 도홍경의 그 초상인데요. 도홍경. 아까 그 도홍경 잠깐 나왔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조맹부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 4대 그 서예가, 중국 4대 서예가. 그 옛날 요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 고대 도사의 좀 높은 도사의 모습이에요. 이런 도사. 뭐 도사가 이 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어떤 법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입는 옷이 좀 달라지는데, 이 도사가 굉장히 좀 그 수염도 멋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좀 청수한 모습의 도사 이미지예요. 아마 그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어올 때 막 그때 그것도 완전히 도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묘사된 그 제갈량의 그런 행동이나 뭐 그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완전히 도사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요게 동그랗게 생긴 요 모양이 있는데, 요게 바로 유불도가 합쳐진 그런 모양이에요.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얼굴이, 웃고 있는 이 얼굴이 그 머리가 대머리죠. 이게 스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스님이 양쪽에 두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유생, 이 도사 해가지고 유불도를 합쳐가지고 이게 한 사람으로 구현이 된 건데, 이거는 그림 자체가 좀 살짝 후져요. 원본 그림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함께 있어요. 얼굴은 하나인데 사람은 셋이에요. 자, 이게 이제 현대 도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여름에 찍은 도사인데, 이게 제가 운남의 그 서쌍판납이라는 데 갔을 때 우연히 이제 본 도사의 모습이에요. 이 도사가 그림이 한 장 빠졌네. 여기 이 도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십방해라고 그래요. 구멍이 10개 뚫려 있어요. 십방이란 거는 전후 좌우 동서남북 상하,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십방해를 신고 온 군데 다 다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그 섬서성 출신의 전임 회장이에요. 도교 협회 회장. 그 런파롱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좀 청소하게 잘 생겼죠.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 흑차 계열의 차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모델이 되어준 거죠. 차를 갖다가 이제 선전한 거. 여기 오른쪽에 차밭 있잖아요. 차밭 사진. 자, 이렇게 좀 뭐 검은 것도 연지하고, 빈차 룬더, 그 차를 마시면서 그 도를 논한다. 이렇게. 아까 이제 누관파 나왔었죠. 자, 이게 런파룽 이런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이광푸예요. 리광푸. 그 생김새가 아까 그 사람이 좀 많이 닮았죠. 지금 현임 회장이에요. 무당파 출신이에요, 이분은. 자, 이게 이제 도교의 경전을 도장이라고 해요. 도장이 이 36권인데 80년대 상해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이게 그 영인본으로 나온 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장외 도서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방대한 분량의 그 책이 출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 권에 대략 1000페이지 정도 돼요. 36권이고 이게 정통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원래 그 도장의 모습이죠. 원래 경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를 영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왼쪽에 이걸 보면은 여기 영보 무량 도인 상품 묘경. 요게 이제 도장 제일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이 있고 여기에 다 이제 그 천상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권지 1 하는데 이게 61권까지 있어요. 도장에 있는 경전 중에 이게 제일 길어요. 이런 페이지 수로 대략 400페이지가 좀 넘어요. 요런 걸로. 이 책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 책을 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제 뭐 몇 권 봤는데 그 논문 쓰느라고 몇 권 봤는데 몇 권 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 도교 연구하는 그 학자들 중에 이 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제 지도교수 선생님도 이제 뭐 한 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뭐 한 10년인가 15년인가 걸렸다고 하고, 그리고 도교 문헌학 연구하는 사람 왕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한 3번을 읽었다는데 난 그건 좀 사람인가 싶고, 이 중국 학자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이 같은 이제 그 고전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좀 읽는 속도가 빨라요. 그 왜 이렇게 빠르고 너는 그게 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만난 중국인들이. 근데 한문을 모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중국어랑 한문이랑 다른 건데. 근데도 이제 자기네들은 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게 이 도장이 이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페이지 수로 치면 거의 4만 페이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읽는다는 건 좀 힘들죠. 이건 이제 그 도학 연구라는 잡지에, 이 잡지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기 한번 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제 사진인데, 이게 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거고.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 이게 일반적인 그 가정집이에요. 일반적인 가정집에 이런 게 대개는 있어요. 여기 대길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이것도 일반적인 집이에요. 보면 여기에 본방, 토지, 복신 해가지고 이런 게 남방에는 아주 그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남방에서는. 이것도 이제 뭐 그 토지신 같은 건데, 남방에 여기 뭐 오른쪽 왼쪽에 써놓은 거 보면은 이제 대단히 훌륭한 말들 많이 써놨죠. 사실은 자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남방에서는 흔히 보이고, 그리고 북방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남무 이렇게 돼 있죠.
남무 교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남무라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나머지 이제 도교의 전통 신앙이고, 이 불교와 도교가 통섭화가 해서 서로 이제 습합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그 중국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일반 그 평범한 서민들이 난 도교를 공부하러 왔다니까 도교랑 불교랑 같은 거지? 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도교라는 게 중국 인민들한테는 그냥 그 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는 도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외래적인 거잖아요. 그 인도에서 온 거니까. 근데 이 불교도 중국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죠. 깊이 들어가 있는데 도교만큼은 깊지 않아요. 가장 바탕에는 도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그 흔히 볼 수 있는 부적이에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살짝 이게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민간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비싼 부적도 아니고 이건 싼 거예요. 자미정조, 이 자미대제가 이제 자미라는 건 북극성을 말해요. 바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애기, 초, 백복, 포검, 참, 간사. 그러니까 애라는 거는 쑥이잖아요. 쑥으로 만든 깃발이 100가지 복을 불러오고 또 부들로 만든 검으로 간사, 그 간악한 삿된 것을 참한다. 베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복을 불러오고 그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귀신 막 이런 것을 사람들은 워낙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종교의 그 성립 기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보면은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싶지만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기도 이제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일반 그 조그만 그 평범한 그런 그 식당 같은 그런 데예요. 토지신이 중요하죠. 요건 이제 나부산이라고 그 광동에 제일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토지신이에요. 여기 토지신은 이제 부부예요, 부부. 그 오른쪽이 남편, 왼쪽이 아내 해가지고 부부예요. 자, 이거는 문신이에요, 문신. 문신은 이제 매년 그 설날이 되면 문신을 이렇게 다 갈아요. 문신도 이제 그 관훈장도 문신이고 또 요즘 현대화된 문신이죠, 이게. 자, 이게 전형적인 문신이고 자, 당나라 때 보면 이세민의 그 장군이었던 그 위지공, 진숙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문신의 역할을 하죠. 자, 이건 종규라는 그 민간 신앙의 일종의 이제 그 신 중에서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신이에요. 온갖 역할을 다 해요. 자, 이거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자, 이건 제가 복건성에 그 순영이라는 데서 찍은 사진인데 그 물가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임하고 있던 임수궁인데 이게 이제 그 현대 그 도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관방도교가 아니고 무슨 큰 교단이 아닌 시골 도사, 시골 도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법사를 행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입은 옷도 이제 좀 꾀재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법사를 꽤 오래 진행해요. 한 30분, 40분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누가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법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이 도사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영서라고 그 광동에 근데 이 특이하게 나는 반고 대왕을
따로 이렇게 특별히 모신 데는 내 처음 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고대왕,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동양의 반고대왕의 이 신화 있잖아요. 이게 반고예요. 반고가 이렇게 생겨 참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북경에서 찍은 건데 청명절이 되면은요 도시에 살면서 뭔가 이게 좀 이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불을 태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을 주변에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꽃이 없으면 백목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들의 그런 거죠. 자, 이제부터 천사도의 이거 한번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제가 2011년에 이 강서성 그 응담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천사부가 있어요. 그 삼청산이 있고 옛날에 여기가 이제 그 도교의 발생지라고 발원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녹을 받았어요. 녹을 받는다. 이 사람이 바로 장천사예요. 장릉. 아까 그 오두미도 나왔었죠. 그 장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사인데 법사를 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입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입에 뭐를 머금었어요. 물을 머금고 이렇게 아주 푹 하고 뿜어요. 그런 다음에 손에 그 영패나 뭐 검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물을 이렇게 뿜는 이 동작을 이제 칠수의징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칙수정단이죠. 그러니까 칙수라는 게 이제 칙령을 내린다 할 때 그 칙자인데 그 물로 이 재단을 깨끗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사를 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건 영패고요. 영패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기죠. 저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사를 행해요. 영패죠 이게. 영패 보면은 재밌어요. 레이팅이라고 막 써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녹을 받을 때 녹을 받으면 이 황방이라고 해가지고 방에 붙어요. 노란색이라 해서 황방이에요. 그게 황방인데 여기 보면 여기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식으로 그 녹을 받아가지고 중국 종교국에도 이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녹을 받은 기념으로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 거죠. 자, 도교는 이게 좀 뽀대를 중시해요. 그래서 깃발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올리고 뭐 굉장히 좀 멋있는 말 많이 써놨어요. 그 도교의 그 좀 뭔가 종교로서의 그 품격 이런 거는 좀 화려하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기린이고요. 여기 3대 법사예요. 3법사, 3대사, 3명의 큰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천사도 정일파의 이제 가장 높은 어른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친구가 같이 저랑 녹을 받은 대만에서 온 친구예요. 제가 이제 이건 제 사진이고 제가 이걸 이 사진을 써가지고 제가 저를 기념하는 기념병도 만들었어요. 보이차 제가 보이차 사업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만법종단이라는 데서 발행한 녹을 받았다는 증서죠. 이거는 이제 기념 사진이고 여기 이제 장천사예요. 장천사의 특징을 보면요, 그 머리 양쪽이 이렇게 머리 양쪽이 보세요. 그 머리 양쪽이 이렇게 뿔이 살짝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호랑이를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호랑이를 타고 다닐 때. 이게 장천사는 이제 그 천사도의 종조니까 시조니까 조사죠, 조사. 자, 이거 목탁도 불교에는 도교도 목탁이 있어요. 도교 음악도 있고요.
자, 이때 이제 녹을 같이 받으러 온 도사들인데, 녹도 이제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받은 녹은 제일 낮은 급이 낮은 녹이고, 좀 오래된 그 관록 있는 그런 도사들은 이제 녹이 저보다 훨씬 높은 녹이에요. 그거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자, 천사전인데 여기 보면은 자, 진무전인데 요거는 이제 무당산과 좀 관련이 있는 거고, 제가 역대 천사들의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역대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장릉이 이제 이 천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천사들을 조천사라고 그래요. 조상이 되는 천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장릉이죠. 장도릉이 바로 장릉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그 1대 천사, 2대 천사, 3대 천사기를 쭉 내려오죠. 그동안에 왕조는 뭐 수십 번이 바뀌었는데 이 천사도는 한 번도 안 바뀌고 64대까지 내려와요. 64대까지 내려오는데 64대까지 내려와서 마지막 그 천사가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도망을 가요. 장은부라고. 여기 보면 뭐 좀 흐려서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민국 시기에 뭐 1924년에 그 천사 지위를 받아서 1968년에 뭐 무슨 그 이사장에 이사장이 당선이 되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천사의 신분이었으니까. 그 적통 그 천사의 그 적통을 이어받은 64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천사도의 그 도사들이나 신도들한테는 뭐 신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통이라 제대로 배워야 될 걸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 천사로서 갖춰야 될 어떤 소질이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못 갖췄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으로 간 다음에 이제 대만의 천사도가 무슨 뭐 지금 꽤 있어요. 대만에 천사도 꽤 있는데 그 어떤 천사도의 적통은 이 유전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천사도는 그 강서성 천사부에서 적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질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또 서로 좀 불화해서 서로 내가 이제 천사의 적통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뭐 팔아먹고 막 이렇게 이런다고 해요. 저도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천사는 그래서 64대에서 맥이 끊겼어요. 천사도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천사도의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진도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전진도는 현대 중국 도교의 주류입니다. 전진도는. 자, 이게 보면은 전진도가 한 90% 이상이에요. 한 9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천사도는 별로 세력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진도는 아까 왕중양이 개창한 그런 그 종파라고 그랬잖아요. 전진도 현대 중국 도교의 90% 이상은 전진도가 장악하고 있고, 현대 그 도교협회 회장도 전진도 출신 도사가 하고 있고, 그 거의 모든 뭐 그 세력과 뭐 돈과 뭐 재산을 전진도가 갖고 있죠. 회장도 전진도가 하고. 근데 이제 그 도관을 직접 보면서 얘기하면은 좋은데 여기 보면은 전진도 전진도가 왜 중국인들한테 더 많은 신망을 받고 세력도 더 크고 하냐면
그 천사도와 전진도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천사도는 출가를 안 해요. 그냥 그 출가를 안 하니까 자기 그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죠. 그리고 그 계율이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근데 천사도는 전진도는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수련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천사도가 이 전진도 도사가 정말로 그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계율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전진도 도사들이 좀 더 권위가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아까 그 삼교 합일도 있죠. 삼교 혼일도라고도 하고 이 원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민간으로 가면서 아주 다양한 변주들이 일어나는데 원본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명나라 때 나온 책인데 그림책이에요. 보산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업을 쌓기 위해서 황실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우연히 지금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자, 대명 그 황실에서 만든 거예요. 태후가 만든 거예요. 태후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삼청신을 처음 나오는 그림이 이제 신의 그림이 삼청신이에요. 이게 이제 옥청 원시천전, 태청 도덕천전, 태청 도덕천전, 그리고 상청 영보천전. 요 세 명이 삼청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삼청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삼청동이 삼청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교의 이 세 신을 모셨던 데가 그 바로 삼청전인데 그 삼청전이 있던 동네에서 삼청동이에요. 삼청전은 예전에 사라졌죠. 조선시대 때 뭐 도교 혁파가 되면서 다 사라졌죠. 자, 이런 그 신들이 있는데 여기 뭐 그 이 연단하고 뭐 내단 수련하고 하는 이런 그 그림들이에요. 다양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다 보기는 그렇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림들이 보면은 이제 구척이 그림은 꼭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구척이가 이제 그 왕중양의 왕중양의 전진도의 그 제자들이 7 제자들이 각기 자기의 그 종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용문파가 가장 그 크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중국 도교의 주류는 이 구척이의 용문파예요. 그 왕중양의 7대 제자들 중에 용문파가 가장 발전을 많이 하고 지금 지금 주류가 된 게 바로 용문파인데 구척이가 만들었죠. 이 구척이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일반인하고 좀 다르죠. 그 장춘진인이라고 해요. 구척이의 그 법호가 이제 도호가 장춘진인인데 이 보면은 머리털이 별로 없죠. 이 사람은 이 전진도의 수련을 위해서 스스로 그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서 이 수련에 매진을 해가지고 이제 득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림에서도 그런 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림에서도. 근데 이제 그 요즘 세상에서는 현대의 그 전진도 도사들은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구척이가 거세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 구척이의 제자 중에 윤지평이라는 또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윤지평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자기 스승이 거세를 안 했는데 거세했다고 할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옛날 개념으로 봐서. 그러니까 거세했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거세를 하고 그 수련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위대한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춘진인 구척이는 이 현대 도교의 어떤 그 핵심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이 심지어 징기스칸을 만나러 서역까지 가요. 그래서 중국에는 2개의 서유기가 있는데 하나는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이고 또 하나는 이 장춘진이 나오는 서유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던 뭐 행적이나 이런 게
대충 이제 나와요. 이게 백운관인데 북경에 있는 백운관인데 이 그 용문파의 총본산이죠. 그리고 중국 도교의 총본산이기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중국 도교 그 협회가 바로 중국 도교 협회가 바로 이 백운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척이에요. 구척이가 징기스칸 만나러 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부조로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얘기를 갖다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수염이 있죠. 턱 수염도 있고, 코 수염도 있고. 근데 길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도사들은 수염을 길게 길러요. 수염을 길게 길러요. 머리도 길게 기르고. 근데 구척이는 고증을 따르자니 수염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수염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수염을 또 안 넣자니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살짝 거의 중용의 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 됐는데, 이게 징기스칸을 만나러 온 그 구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을 만나서 구척이가 뭐라고 했냐면, 징기스칸한테 사람을 좀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징기스칸이 그 말을 듣고 죽이지 않았다. 그거를 그 네 글자로 일언불살이라고 도교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거는 도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도교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징기스칸이 그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동물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도교에서는 그 자기네 그 조사를 좀 신격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구척이가 징기스칸을 만나고 왔던 그 서역을 여행하고 왔던 그런 그 길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한 고증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이게 도사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무대제고, 그 6시 반까지 한다 그랬죠. 그 질의응답 시간을 또 한 30분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도관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다 볼 수는 없고, 무당산 좀 보죠. 무당산 사진을 좀 보고, 무당산의 설명을 좀 하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산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제 그 무당산 거리에 있는 그 표지판이에요. 이것만 봐도 여기가 얼마나 그 도교적인 동네인지 알 수 있죠. 이 동네는 아예 무당산으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도 옥허궁이 여기 있어요. 태화궁도 있죠. 영락로. 그러니까 이 무당산을 가장 중시한 사람이 중국의 그 명나라 성조 영락제예요. 그 삼풍 정거장, 장삼풍이죠. 장삼풍은 사실 뭐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활동 연대가 한 100년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원말 명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명의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실존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락제는 이 장삼풍을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결국 못 만났죠. 그리고 무당로, 그러니까 참, 그 무당이라는 말 자체가 그 진무, 현무여야만 당할 수 있다, 이 기운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당인데, 현무는 이제 우리가 알죠. 사신 중에 현무 있잖아요. 몸은 거북이고 머리는 용이고 하는 그런, 그 뱀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현무인데 북방을 뜻하죠. 그 현무 이 진인이라고도 하고 현무대제라고도 하고 또 뭐 진무대제라고도 하고 현천대제라고도 하고 하는 그 신을 모신 데가 주산이 바로 그 무당산인데 이 정책적으로 그 영락제가 무당산을 확 띄워요. 무당산을 띄우면서 진무신앙을 띄워요. 그래서 마치 관제묘처럼 전국에 진무묘가 있어요. 진무묘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옛날 이름이 남아 있는 데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건물이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무당산을 왜 그렇게 띄웠냐면 영락제의 꿈에 이 진무대제가 현몽을 해서 뭐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자기가 나를 세우고 그 바로잡게 됐다 하는 그런 그 설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조카를 죽이고 그 건문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위를 찬탈을 했으니까 거기에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통성을 스스로 만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고 무당산을 위주로 한 진무 신앙을 어마어마하게 좀 사람들한테 일종의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무 신앙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그냥 이 무당산 도교로 먹고 사는 동네예요. 보면은 무당 금가가 나오고 삼풍 도검각 장삼풍이죠. 뭐 태극 도검각 이런 데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이 도교의 그 무술 이런 게 이제 다 이런 데서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수익 사업이죠. 그 무술 연구원 해가지고 그 태극검, 태극권 이런 거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 제자를 만들고 이거는 백호, 이건 청룡 이제 일종의 수호신인데 문을 지키는데요. 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되게. 조사전 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진무대제예요. 현천대제라고도 하고. 그 특징이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 모양이 특징이에요. 얼굴이 이제 좀 상당히 네모네요. 네모나고 그 머리는 머리 스타일은 꼭 이래요. 여기 이제 그 무당산의 도사죠. 자, 여기는 장천사도 있어요. 여기는 무당산은 기본적으로 전진도예요. 근데 천사도에 장천사도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로 배척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천사도와 전진도는 서로 막 반대하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도관에 가보면은 도관 안에 불교적인 관음전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 신도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도교와 불교를 그렇게 막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 좋은 거야. 다 가서 이제 돈 내고 빌려. 그러면 나한테 복이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군지 다 알겠죠. 누군지 알겠죠. 그 수염이 5가닥인 사람 보면은 이거 관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관우예요, 관우. 관우는 보면은 이제 역시 민간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도교의 일부분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성인도 되고 황제도 되고 이런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죽은 뒤에 됐지만 관성제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거는 이제 공자와 같은 그런 성인이죠. 제군 하면은 이제 그 군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우에 대한 그 사상, 관우에 대한 신앙 이런 것은 역대 왕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적극 권장하고 좀 많이 좀 장려했어요. 왜냐하면 관우가 그 상징하는 게 그 의리, 충절, 충성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무신이기도 하고 그 무공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사의 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우가 그 자기 고향이 산서성인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말장사 했었어요. 장사도 했었다고. 그러니까 제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 쪽으로 보면은 이제 관우랑 여동빈이랑 보면은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죠. 자, 이 도사가 이제 그 피리 부는 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삼성, 복록수, 삼성. 네, 자항전 하면은 자항전은 이제 도교에서는 자항도인, 무슨 도인, 무슨 원군 이러면은 여자예요. 근데 이 자항전은 이제 이게 자항도인인데 자항전 우리가 딱 보듯이 그냥 여성의 그 어떤 그 뭐야 소원을 들어주고 그 여성에게 이제 그 복락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항도인 옆에는 또 다른 여신이 있어요. 송자냥냥, 안광냥냥 뭐 해가지고 그런 그 여성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신들이 좀 요거는 이제 송자냥냥이죠. 아들을 보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송자 우리 발음은 송자낭낭 이렇게 되죠. 중국어는 송즈냥냥. 여신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도관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해결해 줄 신이 꼭 있어요. 다양하게 다 있어야 돼요. 좀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 다양한 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이 무당산인데 여기에서는 참 보면은 지금 바로 한 옆에 보면은 좀 다른 거는 뭐 이 신이나 뭐 이런 거는 내가 많이 봤으니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여기 좀 인상적인 게 약 파는 데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이제 되게 좀 그런데 이 무당산에 제일 꼭대기에 금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금치를 했어요. 구리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금치를 했어요. 그 영락제 때 만든 건데 여기가 금전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기 위에 노란 빛이 있죠. 이게 실제 금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진무대제가 이제 모셔져 있죠. 크기는 그렇게 안 커요. 꼭대기에 있어요. 무당산 정상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진무대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도사가 손을 이렇게 탁 하면서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찍지 마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도교에서는 이 신의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그 찍은 그 사람에게 해가 온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런 그 좀 믿음인데 물론 나는 그걸 안 믿죠. 난 그 뭐 지금까지 수만 장의 그 도교 신의 사진을 난 찍었는데 뭐 너무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못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나도 도사인데 좀 그러지 말라 막 하니까 물론 잘 얘는 이제 이 다른 그 도관하고는 다르게 무당산에 있는 그 도사들은 되게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 사진 찍지 마, 막 이런 게 좀 많았어요. 난 다른 데는 그런 거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무당산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 재신은 어딜 가나 많습니다. 재신.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재신은 다양한 재신이고 재신이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뭐 관우가 대표적인 재신이고. 근데 어디나 많은데 뭐 그 어딜 가나 있어요. 재신은. 중국인은 재신을 늘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 사진이 많으니까 이건 사진을 다 설명하면은 그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중국 도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한 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법호라고도 하고 도호라고도 하고.
진인이라는 말도 쓰죠.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건데 이거는 도사는 직업이잖아요. 그 내가 이제 그 도사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럼 남들이 나를 부를 때 김도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좀 예의가 살짝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면 김도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장 장자는 어른 장자예요. 그리고 신분이 높고 좀 유명하고 이미 좀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높여가지고 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척이를 장춘 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중양의 7대 제자를 7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진인이란 거는 그 호칭이에요. 그 존칭이죠. 아주 극존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교에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예. 이 무슨 달마대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무학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사 하면은 혹시 불교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어에서 대사는요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사라는 말은 오히려 좀 아주 큰 존칭은 아니죠. 자, 그리고 다른 질문 있으면.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녹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녹을 받는다는 게 바로 도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궁금한 거는 도사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녹을 받는 조건이 뭔지, 예를 들면 뭐 공중부양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환자를 10명을 고쳐야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그거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네. 죄송하지만 교수님 말씀이 유튜브에 송출이 안 돼서요. 예. 어떤 질문이었는지는 그러니까 도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도사가 되려면 일단 그 사승이 있어야 돼요. 사승.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누구냐 이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그 스승 밑에서 수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본산에다가 여기서 이제 천사부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 수록 행사에 내 제자 아무개가 참가를 하니까 좀 그 잘 봐달라 이런 미리 서한을 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제가 이제 도사가 된 거는 그 대만 쪽에 이제 사승이랑 관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정말로 막 도수를 막 열심히 연마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도사가 한번 돼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도교 문화사를 전공해서 도교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도사가 되어보는 그 어떤 기분 그리고 도사가 되는 그 과정 이런 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대만에 가 있던 제 이제 그 동학한테 이제 좀 해가지고 내가 좀 도사가 될 수 있게끔 좀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도사가 된 거죠. 도사가 되셔서 얻게 되는 이득, 수익. 도사가 되면은 자기의 도관을 열어가지고 이 도교를 전파하고 제자를 받아들여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뭐든 어떤 종교든 흥행이 중요하니까 금전적인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녹을 받아서 정식으로 도사가 된 사람이 그런 그 자기의 도관을 열고 그 신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그런 그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러니까 사이비 도사가 그런 행위를 하면은
하늘의 그 병, 천병이 쳐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천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자기가 도를 잘 모르죠. 그 우리나라의 도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의 중국의 도교가 만약에 정통이라고 쳐요. 그 정통에서 이제 그 정통이 있고 그 좀 만류가 있잖아요. 만류가 있는데 그 만류가 한국으로 좀 어떻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만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내라는 얘기예요. 제사가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뭐 당신네 집안에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애기 있고 이런 걸 하려면 돈을 좀 내 가지고 뭐 제사를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한다고 되겠어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고를 하고 학문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실체도 없고 하는 것을 함부로 믿고 그런 말을 따르고 그러면은 안 되죠. 법사를 행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기도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사를 행한다는 말은 도교의 그 행사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기도 그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고 그 도인경을 한번 법사를 할 때마다 그걸 과의라고도 하고 좀 크게 이렇게 하면 제초라고도 해요. 매일매일 하는 조그만 그 도교의 그 행사 그걸 이제 도관에서 하는 걸 과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다 법사예요. 그래서 누가 외부에 만약에 누가 뭐 초상이 났는데 우리 아버지를 여기에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망자를 위해서 또 법사를 행하죠. 그런 게 이제 또 그 도관에서의 큰 수입이 되고, 우리나라 불교의 그 절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곤도라는 게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자들이 이제 단체로 뭐를 뭐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여자들만 있는 그 여관이라고 하는데 여도사를 여관들만 있는 도관도 있어요. 근데 그 곤도라는 게 따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니까 그냥 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도라는 뭐 무슨 특별한 무슨 파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개는 남자들이 도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근데 이제 특별히 뭐 곤도를 좀 중시해서 그 도장이, 그러니까 여도사가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여자들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도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거를 곤도라고 하는 것이지 곤도라는 게 특별한 무슨 교리가 있고 뭐 특별한 종파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도사는 그 전진도에도 있고 그 천사도에도 있어요. 다른 분 또 질문. 예. 안 하죠.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도교를 이게 도교를 공부해 가지고 이게 돈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도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뭐 박사 학위를 따도 어떤 어디에 중국에서는 교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교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런 수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그 생업과는 무관하게 그냥 도교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도교를 공부하면서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수호지, 서유기, 삼국지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했고 또 무협지도 되게 많이 봤어요. 무협지를 한번 써본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중국의 그 신비한 도교는 이제 그야말로 그 아주 신비한 게 많잖아요.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종교인데 거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뭐 대단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졸업을 한 다음에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뭐 그걸 이용해서 무슨 경제 활동을 추구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대신에 그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제 그 차 사업을 했어요. 보이차, 뭐 철관음, 용종차 이런 거 그런 걸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도 그걸 해서 지금 그걸로 이제 삶을 영위하고 있죠. 그 혹시 뭐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문학과 31주년 기념병을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과에 한번 그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이제 좀 따로 있고 도교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 힘들어요. 만약에 도교가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좋은 선생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회과학원 교수 그런 사람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생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장담하는데 그걸로 돈은 못 벌어요. 지금 어쨌거나 여기 선배님 후배들이 있는데 이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께 제가 제 직업과는 무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공부를 하라고 좋은 생각이다 해라 아니면은 그렇게 힘든 길이다 이런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니 나는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인생도 선배잖아요. 그럼 무조건 하라고 해야죠.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것보다는. 공부는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도교를 공부한 게 이게 뭐 좋아서 한 거지.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좋은 동학들도 만났고 친구들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중국의 도교의 그 유명한 산들 이제 다 한번 다녀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뭐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근데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하고 싶은데. 물론 제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행운이었다는 것은 제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즘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얼마나 힘들다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선배님께서 차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그때 이제 유학생이었잖아요. 2004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벌어야 되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이 벌 생각도 없었고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만 벌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 알바를 하려고 보니까 그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행 가이드 그거 하루에 하면 500위안 이렇게 버는데 그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 한문 번역 의뢰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그 일감이 너무 적어.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중국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좋아했던 차가 철관음, 용정차, 자스민차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초고속 인터넷이 쫙 깔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인터넷이 이제 좀 보편화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활동하고 있던 그 좀 커뮤니티에 중국 차를 소개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누가 이제 이거 좀 사달라고 자기가 좀 그 비용은 다 될 테니까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좋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구매 대행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차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중국 차라는 건 되게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 중에 보이차라는 거는 중국어로 물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수이산이라고 하는데 가짜도 많고 뭐 짝퉁도 많고 그리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많고 좀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 몸에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점점 음용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보이차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비싸다던데 혹은 뭐 짝퉁이 많다던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그 학문으로 치면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학문이에요. 이 차라는 게 중국 차라는 게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이 차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과정이 되려면 이제 수많은 사기를 당해야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 바가지도 많이 써보고 뭐 하나 이제 실수할 때마다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제가 이제 그거 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순조롭게 열정만 있으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보이차가 그 좀 유명하고 좀 그런 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 대부분은 싸요. 근데 유명하고 좀 좋다고 하는 차는 가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요. 이 동그란 보이차 한 편에 1억 원이 넘는 게 꽤 많아요. 1억 원이면 그 누가 1억 원 주고 그걸 사 먹겠냐 싶은데 중국에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랑은 좀 개념이 좀 다르니까 그냥 그런 우연한 계기로 그 차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분 또 질문 있으면.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질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